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조직론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인재에 대한 시험과 실적평가 그리고 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신적인 측면에 놓여 있는 포양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즉 물질적 보상으로서의 장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들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실적이 나쁘거나 조직에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벌을 내려야 되겠죠. 상벌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은요, 경벌이라는 말로 리더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엄벌이 아니고 경벌입니다. 예로부터 경벌은요, 어진 정치의 주요한 내용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적이라도 형벌을 가할 때는 의로워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차원의 리더십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론해왔던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경벌입니다. 처벌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리더는요, 먼저 포양과 장상, 마지막으로 얘기하게 될 엄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격한 징계라는, 엄징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서로 대비시켜서 깊이 있게 통찰을 해야 됩니다. 포양, 말로 칭찬하되 진심이 있어야 되고, 장상, 실질적인 물질적 혜택이 돌아가되 지나치거나 모자라서도 안 되겠죠. 엄격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징계하고 난 다음에 처벌은 가볍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그 다음에 상호 얽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리더는 이 네 요소를 동시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길 바랍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초안쟁패 때요, 유방을 괴롭혔던 계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방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처가를 통일해놓고 난 다음에요, 방을 붙입니다. 즉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잡혀옵니다.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나는 다른 주군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신 논리대로 한다면은 그 당시 당신에게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도 시원찮은 거 아니냐 라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유방이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경벌이죠. 하지만 경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상대편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봐주기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분명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 때 어진 정치로 유명했던 한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팔다리를 자르거나 몸에 고통을 가하는, 즉 고문, 육형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육형을 폐지시키고 경벌을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나라 왕이요, 황제에게 계속해서 맞섭니다. 황제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조회 때도 나타나지 않고요, 아프다는 핑계로 나오질 않습니다. 밑에 있는 신하들은 오왕을 엄벌에 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상소문을 올립니다만은 아프다라고 하니까 오왕에게 지팡이를 하사합니다. 걸어다니는데 힘 드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팡이를 하사함으로써 오왕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무라는 사람이 금품을 뇌물로 받습니다. 원래 장무라는 사람은 대단한 인재였는데 한순간에 판단착오로 금품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살기가 힘든가 보다라고 하고는 금을 하사를 합니다. 장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쳤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벌을 통해 가지고 상대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차원 높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벌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상을 참작해야 됩니다. 단 잘못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회개를 전제로 해야 되고요,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결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무슨 일이라든지 다음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당수들 같으면 다음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조건으로 경벌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리더들이 활용했던 방식입니다. 원래 받아야 될 벌보다 줄여주는 방식, 이게 보편적인 방식이겠죠. 처벌을 미룬 다음에 리더 곁에 두고 기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은혜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인재들을 끌어들일 때 쓰는 방식 가운데 하나고요. 근신하게 함으로써 책임지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추종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방식도 경벌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경벌의 큰 차원에서, 큰 범위 내에서 경벌의 방식에 들어가고요. 솔직하게 자백하면은 용서하고 경벌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경벌의 방식들입니다. 경벌의 관건은요, 정확함에 있습니다. 누구를 경벌해야 될 것인가라는 대상이 부정확하면요, 효과를 내지 못하고 거꾸로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뭘 잘못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 잘못한 사람의 주체가 누군가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경벌을 해야만이 효과를 내게 됩니다. 벌을 내리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리더는 필요할 때 벌을 내릴 수 있는 과감한 담력과 그 다음에 경벌과 엄징을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아는 식견도 필요합니다. 경벌이 제대로 시행되게 되면요, 인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당연히 잘못했는데 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적절하게 벌을 내리게 되면요, 인심을 얻습니다. 단 공평무사해야 되겠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경벌은요,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 인재를 더욱더 분발시켜야 되는 단계로까지 발전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원한을 갖게 되고 인재를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오늘날에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직뿐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더 분발할 수 있는, 즉 한 번 실패했다든지 한 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재기의 기회나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 인재가 더욱더 분발해서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경벌은 괴가천선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됩니다. 고맙습니다.